조현주 연구원. 네, 어제 미국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부재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랑 또 골드만삭스가 1, 2분기 실적을 유가 하락으로 좀 낮추면서 S&P 500 지수 타겟 프라이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같이 진행이 됐고요.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연준이 오버나이트 환매부 채권 운영 한도를 좀 확대했고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은 이제 4월 달에 납부하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면서 대략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책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의회 입법 없이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들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주식채권 거래에 붙는 양도소득세, 자본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와 유가 급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은 결국엔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통화와 재정 정책 공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 주식시장의 이제 급등락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언제 진행될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시급함이 좀 더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좀 이따 기자회견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자본소득세 인하랑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이 정도가 의회 입법이 필요 없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급여세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될 경우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국가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팬데믹으로 선언한다는 의미 자체가 상당한 규모의 정책 그리고 경기에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팬데믹을 선언하는 조건이 사실 사람에 대한 전파가 발생지 외의 지역에 확대됐을 때 선언을 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지금 발생지 외의 전파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에 대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3페이지의 표로 팬데믹 사례를 과거에 나타냈는데 사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팬데믹이 나타났던 이 시기에 경기 침체가 같이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 때는 전쟁으로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 아시아 독감 때는 이제 냉전 체제 아래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 홍콩 독감 때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고 신종플루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으로 선언한다는 거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급여세 완전 면제 의견이던데 그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결국 시장이 좀 흔들렸다고 봐야 되나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작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미국 내에서 감세 정책을 지금 대규모로 실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어제 많이 실망감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과연 이런 시장의 패닉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략에서 관련해서 좀 시장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시죠. 예. 네, 이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올해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1950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이제 1950이 하회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경쯤에 자료를 낼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들은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기간으로 중국은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국 정부는 해외 외국인들 입국을 상당 기간 동안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들은 가장 먼저 발생했던 중국 지역에서 2달 만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이게 교육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관광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여진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들 또 이동의 경로가 자유로운 뭐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가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뭐 한 4개월 정도 혹은 뭐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지금 들어오는 정책들하고 실제 이 바이러스의 유효 기간하고 듀레이션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확 좀 더 커져서 뭐 커지더라도 보통은 6개월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요, 훨씬 더 긴 기간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공포감이 매우 크고 실제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조금만 진정되고 나면요, 남아있는 거는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 정책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거품이 커질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해서 경기 침체 상황으로 더 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변곡점 혹은 이정표가 조만간 다가온다라는 거고 그 시점들은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중반 혹은 후반 정도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공포감이 좀 크다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고 당분간은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에 이제 추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패턴들 아마 2개월 뒤에 방향이 나올 것 같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정도쯤에 보고서를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은 3월경 내에는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확산되는 경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공포심이 좀 유지가 될 거다. 다만 정책들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0%인데요. 이 10%라는 금액은 2008년도 금융위기 발발한 직후에 나왔던 재정적자 규모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정책을 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관련해서 파생 쪽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만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생 쪽에서는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황을 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게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얘들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지션은 롤오버입니다. 만기일마다 갖고 있던 선물 포지션을 다음 월물로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참고적으로 12월 동시 만기, 지난해 12월 동시 만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롤오버는 2만 계약 이상의 매수 롤오버였습니다. 12월물 매수를 3월물 매수로 넘기면서 삼성전자의 강세, 이머징 마켓의 강세, 그리고 한국 증시의 강세에 배팅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2월 초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오늘이 3월 만기일인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롤오버 숫자는 2만 계약 매도 롤오버입니다. 즉 갖고 있었던 선물 3월물 매도를 선물 6월물 매도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12월 만기와 3월 만기 현재까지의 상황을 결합해 본다면 2만 계약 매수 롤오버를 2만 계약 매도 롤오버로 돌변시켰기 때문에 2월 한 달간 그리고 3월 첫째 주간에 4만 계약 가까운 선물 매도를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황을 보는 파생 입장에서는 뭐 3월이 지나더라도 4월, 5월 요 정도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서이고요.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근 4영업일간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무려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비차익 매도라는 것은 코스피
15개 종목 이상을 바스켓으로 파는 거고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이머징 마켓 쪽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 상황도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뭐 요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량 차익 매수의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3월이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의 만기 물량이 쏟아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단기 한국 쪽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장기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900이 깨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 주식 시장만 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한 이런 상황들이고, 오히려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뭐 개인 지점 고객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로스컷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좀 된다라는 것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에 걱정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이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랑 연결돼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거꾸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롤오버 선물 매도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형 물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부정적인 이런 수급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로스컷이라든가 아니면 담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나오면 오히려 만기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만기 물량 터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담보 부족이나 로스컷이 터지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꼬이게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지표들이나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좀 더 듀레이션이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바닥권이나 이런 쪽에 좀 더 형성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900선이면은 과거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그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밸류에이션 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패턴들을 밸류에이션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뭐 1900선이라고 하면 PBR로 0.82배 정도이기 때문에, 리먼 사태 수준 이하를 지금 반영하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 유럽, 최창규 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유가 많이 빠지면서 유가 DLS의 4분의 1 정도가 넉인 베리어를 쳤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ELS의 주요 기초 지수가 유로스탁스 50, S&P 500, 니케이 225, HSCI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유럽 증시가 5%에서 10% 정도만 더 빠진다면 지수형 ELS도 넉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ELS 넉인을 2008년에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수의 정점은 ELS 넉인이 발생하면서 그때가 좀 클라이막스였던 경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2년 전에 발행했던 코스닥 벤처펀드 2년 차입니다. 2년 차가 되면 풋백 옵션을 행사를 해서 만약에 그 기업이 그 메자닌을 발행한 기업이 풋백 옵션을 행사에 응해야 되는 기간이 이제 4월 정도 되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좀 파생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한 1, 2개월 정도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있을 코스닥 벤처펀드의 2년차 그 풋백 옵션 만기 도래도 좀 지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유럽 쪽에 어제 영국 금리 인하하고 이탈리아 상황, 그리고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지급 유예 등 쭉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까지 50bp 인하했습니다. 3월 26일에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데도 2주 앞당겨서 금리 인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영국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란은행은 실제로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영국의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는 459명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코로나19가 더 이상 자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교역량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경기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영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금 EU와의 FTA 협상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란은행은 1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0.75%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밝혀왔었고요. 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왔고요. 성명서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책 의지가 충분하다면 영국도 QE 등의 비전통적 수단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했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당장 3월 26일 회의에서도 QE가 가능한 옵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국 코멘트였고요. 유럽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12,000명 수준까지 올라왔고 프랑스, 스페인은 2,200명대, 독일은 1,900명대까지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전국을 레드존으로 설정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주민 이동을 모두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확진자가 3주 만에 한 자릿수에서 5자리까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보다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서 유로존의 경기 충격은 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OECD가 제시한 워스트 시나리오 2020년 역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는 좀 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문제는 지금 독일을 제외하면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재정 규약상 재정 정책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탈리아는 ECB와 EU에 좀 더 강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ECB와 EU 집행위원회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당장 오늘 저녁에 있는 ECB 회의에서도 QE 확대 등 예상보다 강한 통화 정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면 미국, 영국, 독일 금리 모두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공포 심리와 정책 기대 때문에 좀 변동성이 높게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 주요국 선진국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가격 부담보다는 좀 방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요 선진국 국채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도이치뱅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도이치뱅크가 4월에 돌아오는 코코본드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유럽은행 대형은행들 중에서 작년 2월에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이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리 초저금리 상황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서 코코본드 콜데이트에서 이제 재상정되는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익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판단이 있었고 앞으로도 유럽은행 코코본드 측면에서는 이렇게 조기 상환을 미루는 은행들이 좀 다수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 미실시 리스크까지 이제 발생한 만큼 당분간 코코본드 가격 약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치뱅크가 네. 코코본드가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부니까 네. 이번에 지급 유예한 것 같은데 네. 도이치뱅크 자체 크레딧 문제나 이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발표 이후에 지금 실적은 2분기 정도 발표를 한 상황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본 적정성이라든가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미국 증시부터 해서 유럽 쪽까지 다 살펴봤는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지금 채권 쪽 다음 주 FOMC 정례 회의에서 보다 센 뭐 양적 완화 얘기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지금 3월 25bp, 4월 25bp잖아요. 전망이 혹시 수정될 여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FOMC 미 연준이 비전통적 수단에 대해서는 코멘트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3월, 4월 금리 인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제로까지 가는 상황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산업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철강 산업 동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산 철강의 가격 정책을 월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여기에 조세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산 철강의 철강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어떻게 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가격은 4월달 가격은 3월 대비해서 열연과 냉연을 각각 50위안, 100위안 인하를 했고 후파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보통 성수기 정도에 해당이 돼서 가격을 좀 올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가격 인하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고요. 네, 재고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유통재고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철강 재고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줄이지 못하고 계속 하는 가운데 수요 쪽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회사 측에 계속 그런 가격 정책이 발표가 되면 회사하고 통화를 해보는데 3월 달만 해도 회사의 입장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연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월 달에는 조금 스탠스가 좀 달라졌는데요. 일단 4월 지금 유통재고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부터 유통재고가 소진은 시작할 거다라고 보았지만 지금 유통시장이나 철강 업체에 쌓이는 재고들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좀 이르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그리고 실질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이런 또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어서 좀 차이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국내 쪽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 그러니까 1월과 2월 초까지겠죠. 이때는 철강 가격을 유통시장 중심으로 좀 올렸고, 또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쪽에서 좀 가격 인상 효과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나 조선, 가전과 같은 대형 실수요 쪽으로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2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의 철강 수출 가격이 약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순차적으로 3월, 4월 국내 철강 시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이제 조업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3월 말 4월 정도부터는 철강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철강 경기가 좋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재고가 좀 줄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형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양회가 이제 4월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반등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철광석 가격이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어서 제품 가격의 인상 없이는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뉴트럴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한솔케미칼 황유신 연구원 말씀해 주세요. 네, 한솔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현재 실적 상황이나 앞으로의 이제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으로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뭐 그 실적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용 과산화 수소의 경우 뭐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도 출하량은 지금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인데 웨이퍼 기준 투입량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추가해서 공급 차질에 대비해서 뭐 재고 확보 움직임 때문에 뭐 추가 구매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물량이 출하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 되면은 이 부분이 다시 빠지면서 물량은 감소할 가능성을 뭐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변동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에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규 소재의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수의 제품이 작년도 하반기 혹은 올 초에 이제 출시가 됐고요. 여기에 올해 물량이 늘면서 이익 비중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다른 이제 기존 제품들의 어떤 실적이 정체되는 부분을 좀 만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바인더랑 기능성 UV 레진이 뭐 그런 제품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차 전지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SK와 SDI를 이제 고객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CATL을 고객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산업이 올해 중순부터 확대가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프리커서 일종인 3D 마스랑 자회사 테이펙스를 통해 진행하는 OCA 필름도 작년 하반기에 지금 출시가 됐고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익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신제품의 이익 비중이 한 20% 비중에 좀 육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요 제품들이 전체 통틀어서 10%가 좀 안 되는 비중이었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좀 느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소재로 좀 분류를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QD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좀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 QLED용 제품은 뭐 늘고 있지만 사실 뭐 올해 지금 이런 경기 상황에서는 뭐 다시 좀 회사에서는 한 30% 증가를 좀 보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다시 감소할 이게 그 증가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플랫폼 용도로 제품이 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뭐 QNED가 될지 QD OLED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사의 어떤 QD 소재의 사용은 둘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시가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컬러 필터 제품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게 채용될 경우는 대당 사용량이 기존 대비 한 5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폼팩터가 이제 바뀌면서 매출이 좀 크게 좀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 제품이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실적 개선이나 증대 어떤 그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는 시점이 좀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로 9%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이던스는 이제 1,300에서 1,400억 정도 주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에 대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원재료가 사실 수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가 변화가 좀 중요한데요. 유가가 하락할 경우 대략 10불 하락할 때 연간 영업이익이 한 3-40억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저유가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원가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선업 스팟 코멘트 최준명 연구원. 예, 저희 조선 방위사업 좀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표 1번을 보시면 아직까지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이나 방산업체들이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바는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 발병자들도 없고요. 뭐 방역 비용도 뭐 연간 판관비의 뭐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 피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업이나 방산업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 조선업체들의 올해나 내년 매출 실적이 사실
그 작년이나 또는 재작년 또는 그 이전에 수주했던 것에 의한 어떻게 보면 결과기 때문에 실적 전망에도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고요. 방산업체들 또한 대부분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수주한 것들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만 않는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3번과 4번 보시면 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정치들 저의 혼자 주장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컨센서스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사이에 우리 코스피가 한 11.7% 정도 빠졌는데 그 사이에 보면 우리 조선은 한 18.7%, 방산은 18.1% 시장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타격은 없는데 뭐 시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 그 상황이 좀 바뀌면 빠르게 주가는 원위치 하면서 그럴 걸 기대하기 때문에 뭐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좀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뭐 코로나 사태에 의한 직접 피해가 없어도 예, 유가 하락에 의한 영향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방산 쪽은 굳이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가가 안 좋거나 뭐 코로나 사태가 온다 국가 안보의 필요성이나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업적 측면에서 영향은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 그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예, 수주나 수주잔고 모두 우상향 추세고요. 물론 유가가 나빠지면 해양 플랜트는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2019년에 해양 플랜트가 전체 수주의 8%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서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해양이 아니라 상선이 중요하고요. 우리 상선을 보시면 예, 수주의 과반 이상이 가스선입니다. 근데 그림 10번 보시다시피 예, 유가랑 가스선 수요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계속 기존에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올해 LNG선 대규모 발주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 전망이 계속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는 기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사태가 진전되면 주가는 의미 있게 리레이팅 할 수 있다고 보고요. 4페이지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예, 조선이랑 방산 뭐 밸류에이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조선업종이 그 2015년, 16년 예, 그때 당시 제가 애널리스트 활동을 할 때 그 조선업체들의 존속 가능성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투자자들 되게 많으셨는데요. 지금 그런 거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 많이 개선됐고 그동안 실적이나 구조조정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예, 그때 수준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예, 사업적인 동향과 밸류에이션이 따로 가고 있다는 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업도 보시면 예, 2017년이나 2018년 이때 뭐 분식회계랑 좀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예, 구조적으로 이익이 계속 확대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예,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이랑 방산업이 실제 산업의 동향이나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쳤습니다.